안녕하세요. 브라더스 마인드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요. 제가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제 주변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의 비중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통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비중이 쏠려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본 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찾아본 자료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64.4%가 비금융자산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산이 35.6%로 되어 있어요. 금융자산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산 중에 대부분의 자산이 43.4%가 현금 및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20.8%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30.4%.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산의 이제 88% 정도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7% 정도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통계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거의 주식에 몰빵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왜 제가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에 몰빵하다시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사업가 장사를 잘 못해서 그나마 주식 투자는 돈을 안 까먹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동생과 사업과 장사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그나마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던 사업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이라 이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날린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장사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점포를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필요하죠. 근데 결국 그 초기 자본에 들어간 금액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돈을 까먹게 된 거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지나가던 이제 상가 건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모하게 시작했다가 돈을 날린 거죠. 내가 사업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아닐 거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망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장사를 하는 도중에 또 이상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날리고 이상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하고 이러니까 멘탈적으로 좀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일한 만큼만 나오는 소득 말고 그 차후에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그런 패시브 인컴, 그런 인컴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평생 늙을 때까지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40 넘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늙어서도 지금처럼 벌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나이 먹고 늙은 몸으로 일하려면 지금보다 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업도 못하는 것 같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무지하니까 사기를 당하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던 주식, 그 주식 투자를 했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받아서 돈 버는 거 말고 내가 그나마 손 대면은 안 까먹고 있던 것이 주식 투자였던 것이었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손만 대면은 돈 날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의 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는 안 되고 있네. 그나마 내가 유지를 하고 있네. 그래도 조금씩 벌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우리가 그나마 돈을 안 까먹고 있는 게 주식이지 않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생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제 주식 책을 여러 권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지하게 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 공부라는 게 주식 트레이딩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주식 투자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치 투자. 그럼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가치 투자가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별해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 주식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면 매도를 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가치 투자 위주의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투자금의 비중을 높여 갔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권의 또 다른 책을 보고 그 방법대로 또 따라 해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또 그 다른 방법으로 또 투자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방법들을 계속 여러 권의 책들을 보면서 붙여 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붙여 나갔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와 맞지 않은 투자 방법이 있으면 또 저희가 그 쌓인 투자 방법에서 일부는 떼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이제 저희만의 원칙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계좌가 예전보다 마이너스를 날 확률보다 좀 플러스가 나는 확률이 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들어가는 것 족족마다 뭐 주식이 계속 플러스다 이건 아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올라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최근에 저희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기가 이제 경제에 대한 책을 읽어서 갑자기 이제 주식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뭐 돈을 주식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저렇게 해야겠다 계획에 딱딱 맞춰서 한 줄 알더라고요. 뭐 사실상 시작한 계기가 이제 정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사기를 당하고 해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초라한 느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두 번째는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집에 깔고 앉아 있는 돈이 좀 아까워서 이런 이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집에서 1년 동안 좀 살다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내 집에서 사는 거는 좀 안정감은 있는데 이게 집이라는 게 한번 사면은 그 돈이 계속 집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큰 돈이 묶여 있는 데에 비해 현금 흐름은 전혀 없고 뭐 지금은 조금 집값이 떨어졌지만 계속 뭐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그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변두리로 가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또 내가 이 평수를 확연하게 줄이지 않는 이상 그 집값의 상당한 그 비중의 돈을 실제로 제가 만져볼 수도 없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 돈이 집에 묶여 있는 이상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과감하게 집에 전세를 주고 나와서 이제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와중에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도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확정된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계좌에 찍히고 있는 문자였을 뿐이었고 물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원금이 다 회복이 되고 회복되다 못해 이제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다 겪어보니까 결국 리스크만 잘 관리를 하고 심리적인 것들만 잘 극복을 하면은 내가 진짜 주식 투자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아니 뭐 2배, 3배짜리 투자를 하거나 인버스 투자, 해외 선물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진짜 크게 주식으로는 문제가 될 일이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물론 요즘같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저같이 이렇게 전세를 주고 이 보증금으로 또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사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주식 투자로 꾸준히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불어나는 걸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월세살이가 좀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제 체질에 맞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 제가 돈을 계속 벌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살 거면 제가 이런 물가 상승률에 뒤처지지 않고 노후에 되게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적어도 재테크는 기본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테크 중에 부동산 투자가 아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비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성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는 제 체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월세 임대인이 돼서 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월세를 전혀 받고 살지는 않아요. 월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가게에는 약간 도움이 될 정도의 세를 받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세입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부동산 자체도 계속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 노후화가 될수록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굳이 뭐 부동산 자체가 노후화가 되지 않아도 하자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누수 문제나 화자 보수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적인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고치는 거는 저와 제 동생이 직접 했었거든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을 갈아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수도가 새서 싱크대 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쳐주고 수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실리콘을 이렇게 쏴줘야 되는 경우 창틀 같은 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페인트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세입자가 이제 나가게 돼서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옛날 것 같아지면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가구 같은 게 세팅되어 있는 사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방의 모습들을 이제 인터넷을 보고 참고를 해서 그나마 저렴하면서 이쁜 가구로 저희가 직접 바꿔주고 그 밖에 용품들도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을 했었죠. 왜냐면은 이것들조차도 다 업자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이 건축이나 이런 관련된 업자들 대부분 분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들은 한 번 올 때 기본 2, 30이거든요. 인건비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2, 30이고 몇 시간 있다 가도 2, 30이에요. 무조건 올 때 그냥 비용이 그 정도라서 제가 그거를 건당 건바이 건으로 다 주면은 엄청난 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하면 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수리를 해야 할지 또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니까 세입자와의 스케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저희가 하지 못하는 거는 또 수리업자들한테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봐서 어떤 게 제일 저렴한지 전화를 해보고 그 수리업자를 컨택을 하고 그 수리업자와 또 세입자의 스케줄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하자 중에서는 제일 짜증나는 게 누수 문제거든요. 이게 누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마철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진짜 잠이 안 와요. 예전 같은 경우 저희가 밤 12시 정도가 됐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었죠. 방에서 창문 쪽에서 이제 물이 샌다. 이래서 연락이 왔는데 직접 가봤거든요. 그 밤 12시에. 그래서 물이 진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1초에 한 방울씩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자를 진정시키고 빠른 시간에 업체를 알아보고 누수를 좀 해결하겠다. 일단 누수를 잡는 것도 비가 안 와야 되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뭐 양동이를 받아놓거나 걸레로 이렇게 계속 물을 흡수하게끔 조치를 일단 하시고 빨리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세입자 표정 보면 진짜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야밤에 전화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수 문제는 전문가들도 쉽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누수가 건물에 어떤 빈 틈만 있으면 균열만 약간이라도 있거나 흡수할 수 있는 공간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 벽을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 공간을 침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내 몸이 있으면 어디가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의사가 직접 수작업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수를 한 방에 잡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항상 불안 요소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을 만약에 사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부동산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추우면은 또 그 날씨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주말에는 공인중개사가 뭐 토요일 정도 잠깐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평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일 저녁에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되고 일을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뭐 반차를 쓰거나 월차를 써가지고 아니면 연차를 써가지고 일부러 가야 돼서 알아봐야 되죠. 근데 뭐 그날만 알아볼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번 알아봐야 되고 여러 집을 또 방문해서 봐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또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또 부동산 매도자랑 이제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격을 또 얼마에 싸게 살 것인지 또 그 집에 하자는 뭐가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조치해 줘야지 내가 뭐 이걸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이제 딜을 하는 상황 이런 협상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재테크로 뭔가 내가 돈을 벌려면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했죠. 어디서 저도 주워 들은 건지 당시에 일부의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려면 평소에 부동산 중개인과 친분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부동산 중개인과 친해지면 나중에 좋은 매물이 생기면 그 매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억지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 그런 좋은 거래를 위해서 친해지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부동산 투자로 나는 이렇게 뭐 재테크로 성공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기업을 분석하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는 사업 보고서, 그리고 리포트, 그리고 이런 재무제표 같은 걸 읽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종목 간에 서로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돌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투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와 다르게 뭐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협상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가 체질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 저와는 잘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업과 장사를 잘 못해서 그나마 제가 돈을 까먹고 있지 않는 게 주식 투자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집에 그렇게 깔고 앉아 있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는 내 체질과 잘 맞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